삼부토건과 양평 고속도로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그 중심에 사실 우리가 잠시 이제 잊은 건 아니고 어디에다 묵혀놨던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 가는 곳에는 항상 이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희룡. 그러니까 삼부토건에도 원희룡이 있었고, 그 양평 서울 고속도로 사건에도 원희룡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2008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해서 거의 15년 동안 공식적으로 추진된 사업이에요. 이게 15년 동안 1조 8천억짜리 국책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2022년 5월에 윤석열이 취임하고 갑자기 축구장 5개 크기, 총 29개의 필지에 달하는 김건희 일가 여사 땅이 있는 쪽으로 종점이 변경됐다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러니까 윤석열 취임하고 며칠 뒤에 밝혀진 거예요. 그 당시에 원희룡 장관이 고속도로 변경된 종점 근처에 김건희 일가 땅 있는지 몰랐다라고 23년 6월 29일에 밝혔어요. 그런데 23년 6월 8일에 작성된 어떤 문서가 나왔냐면, 그 김건희 관련 토지와 변경된 그 종점 간의 이격 거리를 측정한 그런 국토부의 문서가 발견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6월 8일에 이 문서가 이미 작성이 됐는데 29일에 원희룡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나는 이걸 몰랐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서가 작성된 걸 뒤늦게 이유 안 거 아니냐라고 하자 7월 6일에 돌연 내가 정치 생명을 다 걸겠다 이러면서 이 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합니다. 맞아요. 갑자기. 그래서 이 공식적으로 15년 동안 진행됐던 1조 8천억짜리 국책 사업이 원희룡 장관 한마디에 지금까지 멈춰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무리를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우리가 작년에 어떤 뉴스를 다시 상기해 보면 그 2022년 대선에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서 총괄 책임자로 일했던 분이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그 당시의 얘기를 24년 10월에 폭로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22년 대선이랑 종로구 그 보궐선거가 같이 치러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에 강력한 후보자가 그때 당시 원희룡 지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 되게 됐다라고 하면서 나온 게 뭐였냐면, 김건희 때문에 원희룡이 안 됐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김건희가 원희룡 지사 부인에게 수행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원 지사의 부인이 거절했답니다. 밑보였군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공천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퍼즐이 이제서야 맞춰졌다. 그때 밑보였는데 국토부 장관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충성해야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양평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도 그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일단 이 원희룡 출국 금지 조치 됐습니다. 부원장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출국 금지를 아무나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수사에 반드시 필요하다. 꼭 소환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다. 저는 첫 번째 보이고, 두 번째로 사건에 상당히 깊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검찰에서 파헤치겠다라는 의지 표명입니다.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도 조만간 소환 조사를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그럼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될까? 민주당에서 이미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었거든요. 왜냐? 장관이라는 인물이 특정 사업에 개입을 했다. 그것도 당시 김건희와 관련돼서 혹은 청탁성으로 이것을 고속도로 사업에 개입했다라고, 이건 분명히 직권남용인 거고, 그런 의혹이 굉장히 강하다고 민주당에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장관이 나서 갑자기 백지화하겠다 그랬다가 이런 것도 굉장히 의심을 사는 지점인데, 본인이 이와 관련해서 만약 뭔가 드러나면 뭐 정치 끝내겠다 이런 식으로 그 얘기 했어요. 했었잖아요. 정치 인생을 걸고. 사실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윤석열 불법 개혁으로. 네. 어쨌든 본인의 정치 인상과 상관없이 이렇게 1조가 넘게 투입되어야 하는, 더군다나 양평 국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이 사업이 뭔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변경되고 백지화되고 특혜 의혹에 휩싸였는지는 반드시 밝혀져야 되겠고요. 또 하나, 원희룡 전 장관에게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지금 의심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김건희가 만약 이 과정에 개입됐다면 이건 국정농단인 거죠. 네. 김건희가 고속도로에 참여할 수 있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없죠. 근데 김건희가 땅과 지금 연관되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축으로 저는 이제 밝혀져야겠고, 세 번째, 불가피하게 공무원 내에서도 국토부 안에서도 조력자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뭔가 특혜가 있었는지도 반드시 파헤쳐줘야 될 부분입니다. 삼부 토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도 원희룡 전 장관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한 뭐 발표라든지 결정이라든지 그 모든 권한에 있어서 원희룡 전 장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이죠. 맞아. 이제 이게 권력을 활용한 권력형 비리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삼부 토건이 얼마나 해외 사업을 하기에 형편없는 곳이었냐면 그 재건 관련 해외 사업 담당자가 단 한 명. 이었습니다. 그리고 21년에 해외 사업 부분 매출 실적이 6억 6천 얼마였는데 그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19%. 그러니까 진짜 너무너무 작은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국외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그런 준비도 안 돼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마저도 다음해에는 8,779만 원으로 감소해요. 해외 매출이. 그러니까 전혀 이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는데 근데 원희룡 장관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데리고 가고 둘이 이제 그 회장이랑 같이 앞줄에 서서 소나트 했다는 그런 사진이 또 단독으로 어제 보도가 되고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삼부토건에서 보도자료를 다 냅니다. 우리 뭐 원희룡 장관이랑 폴란드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우크라이나에 뭐 MOU를 다 체결했다라는 것을 다 보도자료를 내고 소나트도 나가고 이런 과정을 그러니까 호재가 있는 것처럼 마치 자기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은 숨기고 굉장히 앞으로 많이 발전을 할 것처럼 보도자료를 다 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진짜 원희룡이랑 짜고 치는 모습으로 원희룡이 얼굴 마담을 해준 것이나 다름없다. 네. 라고 봐야 됩니다. 삼부토건이 언론 보도를 보니까 당시에 시공 능력 평가에서 70위권이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당시에 원희룡 국토교토부 장관이 참석을 하는 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이상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된 것 같은데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하면 또 떠오르는 게 이제 김건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가 조작과 원희룡 장관과 거기에 관련됐던 이른바 이종호라는 인물과 삼부토건이 다 엮여 있는데 일종의 이제 커넥션이 있었는지 누가 어느 정도로 관여가 돼 있었는지 밝히는 게 지금 이른바 김건희 특검을 밝혀야 될 또 다른 중요한 사안입니다. 네, 원희룡까지 밝힐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지금 마무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아유, 댓글에서 지금 그 민주당 당대표님 후보님들 그 응원 목소리가 양측이 너무 맞아요. 네. 네, 요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집중하셔야죠. 저희 지금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댓글에서 지금 네. 일단은 댓글 쓰시기 전에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아니 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94만 9천 명이거든요. 9천 명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빨리 100만이 돼야 되잖아요. 그 전수미 변호사님은 구독, 좋아요 뭐 이런 거 하셨는데 두 분은 뭐 하실 거 없으세요? 조태구알. 조태꿀 이거 발음 때문에 어떤 분들이 깜짝 놀라시는. 한번 해보시죠. 이거 아직 아는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것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좋습니다. 아주 공손하게 굽신굽신하고 있습니다. 네, 어머님, 아버님 100만 그때까지 조떼꾸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하다 언니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